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우회전입니다. 오른쪽 첫 번째 차로를 이용하세요.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다른 도로로 진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명령 문건에 대해 당시 검찰이 부실 수사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내일은 전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옅어지겠고 찬바람이 불며 기온은 내려가 출근길 극적 쌀쌀해지겠습니다. 뉴스포커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당신이 해외 주식을 마음에 드는 순간 글로벌 리서치 센터의 분석 11개국 글로벌 네트워크의 미래세태우 글로벌 인프라가 함께 움직입니다. 당신을 위한 글로벌 템플릿 미래세태우 원금 손실 유의하세요. 쭉쭉 날아갑니다. 기록 테러타워 역시 대단하네요. 이번 타석은 탐험시설이죠. 13만 제곱미터 주식 산업 센터 수와 지금 발굴 센터 프리미엄까지 갖췄다는군요. 약 1km 좌회전입니다. 테러타워가 10%가 사업주를 도입니다. 문의 0806-3579 현대인증명에 해상 국회의장이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된 검찰 사법개혁 법안 4건을 오는 12월 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겠다고 알렸습니다. 왼쪽 두 번째 차로를 이용하세요. 이상 국회의장은 공수처법과 공명수사권 조정법안 등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찰 사법개혁 법안 4건을 오는 12월 3일 국회 본회의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이들 법안은 지난 4월 30일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됐으며 특위 활동기한이 8월 말로 종료돼 지난 9월 2일부터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었습니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상임위 심사 180일과 법사위 체계작구 심사 90일이 지나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됩니다. 당초 민주당은 법사위에 계류 중인 만큼 별도의 체계작구 심사 기간 90일 없이 180일째인 어제로 심사 기간이 끝나 오늘 본회의에 넘길 수 있다는 입장이었고, 한국당은 법사위 심사 기간은 물론 체계작구 심사 기간을 모두 인정해 내년 1월 말 부의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아직 법사위에 넘어온 지 57일밖에 되지 않아 체계작구 심사에 필요한 90일을 채우지 못했다고 오늘 부의하지 않은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법사위는 내용 심사와 함께 체계작구 심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성격을 감안해 법사위 이관 90일이 지나는 12월 3일 부의가 약 700m 앞 가양역에서 수색역 올림픽대로 방면 좌회전입니다. 신속하게 처리할 생각도 분명히 이에 따라 검찰 사법개혁 법안들은 다음 달 말 심사 기간이 종료되는 선거법 개정안과 함께 12월 초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MBC 뉴스 이윤석입니다. 그의 노선단체 대표 연설에 나선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 집권 시기를 잃어버린 2년 반이라고 주장하며 완전히 실패한 정부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동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임기 단원점을 보여주는 정부 집권 시기를 잃어버린 2년 반이라고 규정하며 무엇 하나 잘한 것 없는 완전한 실패의 국정 운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만, 박탈, 파괴 이 세 단어 외에는 지난 2년간의 문재인 정권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특히 조국 전 장관 임명은 거짓말 정권의 정수를 보여준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분열로 몰아넣고도 제대로 된 사과도 없다고 대통령을 비난했습니다. 진심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대한민국 헌법상의 대통령으로 존중할 자신이 없습니다. 여당이 추진 중인 공수처에 대해서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오히려 저해할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고, 선거제 개편안을 두고는 누구한테 표를 줄지도 모르는 선거제를 합의 없이 강행하는 건 반민주적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제, 전 세계 웃음거리로 전락할 반민주적 폭거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민들은 이 정권이 정신 차릴 줄 알고 그동안 참고 또 참았다며 계속 국민을 외면한다면 10월 광화문 집회가 혁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나 원내대표가 연설하는 동안 한국당은 대목마다 박수로 화답했고 민주당은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MBC 뉴스 이동규입니다. 전체 임금 근로자 3명 중 1명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8월 경제활동 인구 근로 형태별 국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약 300m 앞 수색역 올림픽대로 방면 좌회전입니다. 36.4%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비정규직이 661만 4천 명으로 전체의 33%였던 것에 비하면 크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비정규직 가운데는 기간제 근로자가 절반가량을 차지했고 고령층의 취업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남에 따라 시간제 근로자도 42.2%에 달했습니다. 통계청은 올해부터 국제노동기구의 분류 기준이 바뀌면서 전에는 통계에 잡히지 않았던 기간제 근로자가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비정규직 중 60세 이상은 193만 8천 명으로 25.9%로 가장 많았고 50대와 20대, 40대 순으로 뒤돌렸습니다. 올해 6위에서 8월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72만 9천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만 5천 원, 5.2% 증가했지만 정규직 월평균 임금인 316만 5천 원과 비교해 55% 수준에 그쳤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평균 근속기간도 정규직은 평균 7년 10개월, 비정규직은 2년 5개월로 지난해보다 더 벌어졌습니다. 사회보험 가입률과 근로복지 수요일은 대체로 개선됐지만 한시적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건강보험 가입률이 더 하락했습니다. MBC 뉴스 김세진입니다. 기가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적 구조가 사회 문제가 되지는 되어오고 그런데 기술이 발달하면서 기존에 없던 노동 형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로 빅 이코노미인데요. 우버를 떠올리시면 될 겁니다. 수요가 발생하면 플랫폼을 통해 초단기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를 연결해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세계적 트렌드가 되고 있고 우리도 남의 일이 아니죠. 어제 타다 서비스를 둘러싼 논란을 보면 단지 택시업계와 타다치기 대립하는 문제를 넘어서요. 빅 이코노미에 소속돼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지위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먼저 타다를 비판하는 쪽의 주장을 들어볼까요? 무소속 김경진 의원과 서울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이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와 관련해 타다는 즉시 사업장을 폐쇄하고 재판에 임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불법 유상 택시 업체들의 위법성이 이번 검찰의 기소로 명명백백하게 밝혀졌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또 정부는 지금까지 공유경제라 칭하며 추진해온 모든 정책이 완전히 실패했음을 자인하고 약탈 경제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런 비판은 주로 타다가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쪽에 초점을 맞춘 것인데요. 더 근원적으로 빅 이코노미 자체가 노동자의 지위를 한없이 불안정하게 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기업이 안정된 고용자들을 내보내고 대신 값싼 인건비에 프리랜서로 대체하고 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고가차도 오른쪽 도로로 주행하십시오. 걸리만 빼앗은 결과가 됐다. 이름은 프리랜서, 즉 자기 고용이라고 하지만요. 기업은 이들에게 일정한 서비스 기준을 요구하고 유니폼을 입으라고 요구하는 등 고용 노동자로서의 책임을 요구한다. 다시 말해 일은 같은 일을 시키고 피고용자로서의 책임도 똑같이 요구한다. 그러면서 그동안 노동자들이 누리던 권리는 하나도 보장을 안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지만 빅 이코노미를 옹호하는 쪽은 혹시는 거슬 수 없는 대세라고 주장합니다. 검찰이 타다 운행을 불법이라며 재판에 넘긴 것에 대해 박재욱 타다 대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참 씁쓸하고 안타까운 일이라면서 점점 뒤처지고 있는 혁신 사업이 더 이상 타격받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표는 이어서 세상을 조금씩이라도 더 좋은 방향으로 바꿔나간다는 믿음으로 지난 9년간 사업을 해왔다면서 검찰의 기소로 우리나라의 혁신 경쟁력과 속도가 더 타격을 받지 않았으면 하고 개발자가 피땀 흘려 만들어온 기술력이 무의미해지지 않도록 향후 재판을 잘 준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은열 의원도 검찰이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운행을 불법으로 판단하고 소카 이재용 대표를 기소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최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규제 혁신으로 인공지능 강국을 만들자고 역설한 날 검찰이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옹호하는 쪽의 입장을 정리해드리면요. 일단 노동자 입장에서도 고용주 눈치 볼 것 없이 일하고 싶을 때만 일하는 자유를 갖게 해준다. 무엇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손가락 하나 까딱해서 온갖 심부름부터 운전, 집안일까지 모든 걸 해결하는 혁신적 삶이 가능해졌다. 여기에 경제적 효과가 어마어마하다. 즉 노동의 수요와 공급을 빈틈없이 연결하게 됐고 버리는 시간 없이 모든 사람이 원하는 만큼만 노동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있다. 자, 그러신 대로 이렇게 빅 이코노미가 갖는 장단점은 아주 뚜렷합니다. 그렇다면 장점과 문제점을 인정하고 대안을 찾으려는 노력이 결실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저 싸우려고만 하는 것 같습니다. 대안이 없어서는 아닐 겁니다. 예를 들면 빅 이코노미의 혁신성을 유지하면서도요. 노동자들에게 회사가 보험 혜택이나 연금을 제공한다던가 혹은 빅경제 노동자들의 조합 결성 등을 국가가 돕는다던가 아니면 이들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입법을 강화한다던가 이런 대안의 현실성을 잠시 후 고가차도 오른쪽 도로로 주행하십시오. 이어서 직진 방향 도시고속도로 입구로 주행하십시오. 미친놈아. 그렇게 들어가냐? 왼쪽 첫 번째 차로를 이용하세요. 신분증 대신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하는 모바일 신분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잠시 후 직진 방향 도시고속도로 입구로 주행하십시오. 이어서 왼쪽 방향입니다. 모바일 신분증이 도입되면 이런 위험성은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정부는 우선 공무원증이나 학생증처럼 일부 집단을 대상으로 먼저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2021년 시험 운영을 거쳐 안전성을 검토한 뒤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의 발급 시기와 여부는 추후 다시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자증명서 발급도 늘릴 계획입니다. 전자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서 등을 스마트폰에 저장해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 연간 9억 건가량 발급되는 종이증명서를 2022년까지 절반으로 줄여 3조 원 이상을 절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국가기관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다른 기관에 제출해 오던 것을 개선해 민원인이 요청하면 곧바로 관련 서류가 다른 기관으로 전송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도 구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강수입니다. 박근혜 정부도 탄핵 당시 김무성을 작성한 계엄령 문건에 대해 당시 검찰이 부실 수사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기수 기자입니다. 군인권센터는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게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센터 측은 한 전 장관이 조 전 사령관에게 지난 2017년 2월 17일 처음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고 검찰은 판단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 전 사령관은 한 전 장관을 만나기 일주일 전에 소강원 기무사 3차장을 불러 계엄령에 대한 보고를 요구했다는 제보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센터는 또 검찰이 이 같은 진술을 이미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전 장관이 이를 부인할 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엄령 문건이 총 10종에 이른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센터 측에 접수된 계엄령 문건은 지난 2017년 2월 22일부터 3월 6일까지 작성되거나 수정된 총 10건으로 검찰이 이 가운데 무엇을 최종본으로 확보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센터 측은 주장했습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 제보가 사실이라면 검찰은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조사 없이도 이 사건의 정보를 밝혀낼 수 있었다며 1년 이상 주요 피의자들을 방치해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이 당시 검찰이 불기소 처분장을 작성한 경위 등
사실관계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이지수입니다. 미국에서 최초로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된 글렌데일의 전 시장이 최근 LA 주재 일본 총영사로부터 소녀상을 철거하라는 압박을 받았다고 홍보했습니다. 박선아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인근 글렌데일 시립공원에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졌습니다. 한인 동포단체가 3만 달러를 모금해 2년여간 준비한 끝에 미국은 물론 해외에 처음 세운 소녀상이었습니다. 당시 설치에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은 프랭크 퀸테로 글렌데일 전 시장. 그런데 퀸테로 전 시장이 최근 LA 주재 일본 총영사로부터 소녀상을 철거하라는 압박을 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올해 부임한 아키라 무토 LA 주재 일본 총영사가 총영사로서 자신의 임무는 소녀상을 철거하는 것뿐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전 일본 총영사도 소녀상을 철거하지 못하고 떠나는 걸 수치스러워하며 자신이 벌을 받게 될 거라고 말했다고도 전했습니다. 또 소녀상이 설치된 이후에 1000통이 넘는 증거 편지가 약 1km 앞 80km 구간입니다. 일본 정부의 소녀상 철거 시도는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며 소녀상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현지 시간 17일에는 워싱턴 DC 인근 애넌데일에 미국 내 5번째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졌는데 이 소녀상도 2년 전 워싱턴 도심의 한 대학에 설치될 뻔했지만 일본의 방해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선아입니다. 내일은 전국에서 미세먼지 농도는 옅어지게 찬바람이 불며 출근길은 무척 쌀쌀해지겠습니다. 이석영 기상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황사먼지가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까지 올라 있습니다. 현재 미세먼지 농도 울산 울주가 276, 부산 강서구가 261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고 부산 등 남부지방 곳곳에 미세먼지 주의보도 발령 중에 있습니다. 반면 서울은 67마이크로그램으로 농도가 낮아지고 있어 중부지방의 미세먼지 주의보도 순차적으로 해제되고 있습니다. 남부지방은 내일 오전까지 황사먼지 영향을 받다가 낮부터는 점차 보통을 회복하겠습니다. 또 탄 공기가 내려오면서 내일 출근길에는 내일 아침에는 대관령이 영하 3도까지 내려가고 강원 산지에는 한파주의보도 내려지겠습니다. 그 밖에 서울도 5도, 경남 거창 3도로 오늘보다 3도에서 10도가량 낮겠습니다. 낮에는 서울이 18도, 대구와 광주 19도로 오늘과 비슷해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내일부터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으로 타은행 계좌에서 출금 인테가 가능한 오픈뱅킹이 시범 시행됩니다. 오픈뱅킹을 통해 소비자는 하나의 은행 앱에 자신의 모든 은행 계좌를 등록해 인테와 조회를 할 수 있고 대출과 금융상품도 비교해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징용피해자 배상 판결 1주년을 풀어왔고 한국에 압류된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가 이뤄질 경우 한일 관계는 더 심각한 사태가 될 것이라고 보고있습니다. 화요일 뉴스 포커스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논설위원 권순표 아나운서 참견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메인은 여기다. 부산 수원원 8화 상권의 중심. 메인은 하나다. 국가 배우수여와 색다른 콘텐츠. 메인은 우리다. 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은 서울로 접어들면서 심각한 교통체증에 시달리기 일쑤입니다. 광역버스 대부분은 경기도 쪽에서만 잘 달리다 서울로 들어와 강변북로나 올림픽 대로에서 극심한 혼잡에 직면하게 됩니다. 수도권 서남부 지역은 동남부 지역에 비해 광역 교통망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팔을 들어붙였습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는 광역버스 교통체계 개선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본격적인 검토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광역버스가 마포구나 강서구 등 서울 외곽에서 폐차하고 승객들은 시내버스로 환승해 시내로 들어오는 방안입니다. 또 강변북로와 올림픽도로의 혼잡한 구간에서는 광역버스 전용 차선을 놓는 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이곳에 광역버스 환승 체계를 추진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단순 급행버스 체계 BRT도 고려 대상인데 이미 인천 청라와 서울 강서구 가양역을 오가는 광역버스는 BRT가 채택돼 전용 차선을 오가고 있습니다. 도심 혼잡도를 낮추고 버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게 위원회의 판단입니다. 특히 고양 창릉과 인천 계양, 부천 대장 등 서부 권역의 3기 신도시 후보지가 지정됨에 따라 앞으로 늘어날 교통 수요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반영됐습니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까지 대책을 확정하고 시행에 들어갈 예정인데 예산 확보가 실제 효과 여부, 면밀한 도로 설계 등 과제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영국의 유럽연합 EU 탈퇴가 또다시 연기됐습니다. EU가 브렉시트 시한을 내년 1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한 건데 영국 의회가 언제 합의안을 기준할지가 관건입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EU 27개 회원국이 영국의 브렉시트 탄력적 연기 요청을 수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도널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위장이 트위터를 통해 공개한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이주 31일로 예정된 브렉시트가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 더 연기됐습니다.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도 당분간 필수 이행했습니다. 2016년 6월 치러진 국민 투표로 브렉시트가 연기된 것은 이번 세 번째입니다. 짧고 효율적이며 건설적인 회의였습니다. 결정이 내려져서 기록된 EU 브렉시트 협상 수석대회입니다. 탄력적 연기는 영국 의회의 브렉시트 합의안 기준 시 최종 시한보다 대한민국 평화문화 1번지 대표시입니다. 30일, 12월 31일에도 떠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경우 재협상이 없다는 데 영국이 동의해야 한다는 조건도 포함됐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투스크 상임위장에게 브렉시트 추가 연기를 공식 수락한다는
확실한 교통안전 1분 턱. 쌀쌀해진 날씨, 얼큰한 국물이 생각나는 가을이네요. 꼭 약 1km 앞 80km 고정형 이동식 단속 지점입니다. 서비스의 발달과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이 늘어나면서 오토바이 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우리나라의 안전모 착용률은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다고 합니다. 안전모 미착용 시 치사율은 착용했을 때보다 2.6배나 높고 신호위반, 과속등, 난폭운전도 사고 증가의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기억해주세요. 갑갑하더라도 안전모, 바쁘더라도 안전속도.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교통안전 1분 턱.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사장님, 어제 옆 공장에서 환경의 아빠가 일하다가 손이 끼어 다쳤. 저도 그런 사고가 발생했지? 항상 안전장치를 제대로 설치하고 안전수칙도 철저히 지켜야 하는데 말이야. 어제 고용노동부에서 전국 사업장을 대상으로 4월부터 작업 환경 실태 조사를 한다고 우편이 왔어요. 사업장 작업 환경을 정확하게 조사해서 정책에 반영한다고 하네요. 그럼 우리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준비해야겠군. 신속하고 정확한 작업 환경 실태 조사가 올바른 산업재해 예방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뉴스 FM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고속도로는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면 70 나들목 부근 2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처리 작업으로 이 부근이 정체되고 있으니까 운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부고속도로도 서울 방향 남사 부근 4, 5차로에서 일어난 승용차 간의 사고 때문에 처리 작업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안성 분기점부터 오산까지 4km 구간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기흥부터 수원, 판교에서 판교 분기점까지도 5km 구간과 달래부부터 반포까지 다시 9km 정도 속도줄을 줄이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도 아직은 퇴근길 정체가 꾸준하게 이어져 있는데요. 한강을 따라 올림픽대로는 김포 쪽으로 동호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아직은 긴 정체가 이어져 있습니다. 나라나 강대문을 일산 쪽으로 반포대교부터 방화대교 부근까지도 시속 20km 미만인데요. 반대 구리 방향 성산대교에서 양화대교 약 300m 앞 60km 신호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각각 정체 서행되고 있습니다. 분당 수수로는 도심 쪽으로 탄천 나들목에서 탄천 1교까지 속도가 내려가 있는데요. 반대 성남 쪽으로도 탄천 1교에서 수서까지는 시속 30km 미만 서행입니다. 도심 송파대로는 복정교에서 지금 장지교 구간 고장 차량 때문에 처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지금 사고 때문에도 5차로가 통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 구간을 안전하게 서부간선도로는 외곽 쪽으로 도심권부터 금천교 일대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뉴스 FM 교통정보였습니다. 지금부터 뉴스가 있는 저녁을 YTN 라디오와 텔레비전 동시방송으로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9일 화요일 뉴스가 있는 저녁 문을 엽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오는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때까지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금강산 시설 처리와 관련해 실무회담을 갖자는 우리의 제안에 북한은 통지문을 보내서 만날 것 없이 문서로 하자고 답했습니다.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엔 사상 최악 20대 국회에 책임을 지겠다며 불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의 표창원 의원을 초대했습니다. 묻고 싶으신 것, 또 제안이나 제언, 샵 0945 유료 문자나 팟빵 유튜브 게시판을 이용해서 전해주십시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금강산 실무회담을 개최하자는 우리 측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철거 계획에 대해서만 문서로 협의하자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금강산 남북실무회담을 제안한 지 하루 만에 북한에서 답이 왔습니다. 그럴 필요 없이 문서로 협의하자는 겁니다. 북측은
시설 철거 계획과 일정과 이상민 관련해서 통일부 대변인입니다. 우리 측이 제의한 별도의 실무회담을 가질 필요 없이 문서 교환 방식으로 합의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통지문은 금강산 국제관광국 명의로 통일부와 현대아산에 각각 보냈습니다. 현대 측에서 제안한 금강산의 새로운 발전 방향에 대한 언급도 별달리 없었습니다. 협의 방식뿐 아니라 철거 계획과 관련해서만 논의하겠다는 입장도 유지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이 실무회담을 거부한 이유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이 철거를 언급했기 때문에 논의를 철거로 제한하려는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남북관계 개선은 남한이 외세 의존 정책을 끝내야 가능하다고 말했는데 북미 협상이 진행 중인 만큼 당분간 남북관계 소강 국면을 유지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이 거부의 뜻을 표하면서 만나서 풀어보려던 정부의 계획은 어렵게 됐습니다. 정부는 남북관계 모든 현안은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에 다시 회담을 제안할지를 포함해 향후 대응 방안을 사업자와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공수처 신설을 포함한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오는 12월 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부의를 요구해온 민주당은 남은 한 달 모든 협상력을 쏟아부어야 할 과제를 안았습니다.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의 고심 끝 결단은 일단 당장의 약 300m 앞 6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트랙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을 12월 3일 부의하면서 곧바로 상정하는 상황까지 그려둔 것으로 보입니다. 한 달 이상 한민수 국회 대변이 보장된 심사 기간 동안 여야가 합의에 이를 최선을 다해줄 것을 국회의장은 요청합니다. 검찰개혁안 부의 시점을 각각 10월 29일과 1월 말로 주장해온 민주당과 한국당은 둘 다 원칙에 위배된다며 못마땅하다는 반응입니다. 정치적인 타협의 기회 이런 것을 더불어 싶은 원내대표지만 그로서는 원칙을 이탈한 해석이다. 그래서 매우 유감스럽다. 원칙에 자꾸 심사기간을 주어야 되는 되면 1월 말에 부의할 수 있는 게 저희의 법 해석입니다. 하지만 막상 민주당 요구대로 부의된다면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앞날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자유한국당 반발이 뻔한 상황에서 선거제 개혁 법안과 예산안 처리까지 멈춰서는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정국의 재련까지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한국당을 제외한 야삼당도 선거법 우선 처리, 적어도 동시 처리를 주장하는 마당에 일방적 부의로 여야 4당 공조까지 삐걱한다면 민주당으로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민주당이 조국 사태의 물타기를 하기 위해서 공수처법 개정 조신한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입니다. 모든 문제들이 뒤죽박죽이 되어버렸습니다. 유감이든 내심 안도든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생겼습니다. 선거제 개혁안 부의 시점도 다음 달 말로 다가오는 만큼 민주당은 여야 4당 공조를 바탕으로 12월 3일 검찰 선거제 개혁 법안을 동시 처리하는 방안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말로 다가갈수록 내년도 예산안 정부까지 얽히게 됩니다. 저마다의 당론을 한데 풀어가야 할 각 당 지도부의 협상력은 이제부터 정말 어려운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오늘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습니다. 나경원 대표는 문재인 정권을 잃어버린 2년 반으로 규정하면서 집중 포화를 퍼부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에 대한 증오와 저주만 가득했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조국 전 장관 사태와 관련해서 내일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지난 2년 반은 잃어버린 암흑의 시간이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키워드였습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대북정책 등 외교 안보 분야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꼽으며 무엇 하나 잘한 것 없는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여기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으로 많은 갈등이 야기됐는데도 끝내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않는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얼마나 깨끗한 척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알고 보니 훨씬 더 추악한 불의의 기득권 집단이었습니다.